말이죠. 결혼을 하고도 불임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분을 만나면은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남성 불임의 권위자, 오늘의 명의 비뇨기과의 전문이시죠. 박정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성그림 전문의 박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 정자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환이 있거든요. 네. 이제 고환에서 이제 정자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부고환인데요. 부고환으로 우리 정자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정관을 따라서 지금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전립선 안쪽, 전립선 요도 안쪽에 보면 구멍이 3개가 있어요. 예. 그 중에 가운데에 구멍이 바로 우리 정액. 어. 안에 또 정자가 포함돼서 사정되는 사정관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요도를 따라서 나와서 사정이 되고요.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이제 고환 내에도요. 아기 씨들서부터 이렇게 꼬리 달린 꼬마 정자서부터 이렇게 성숙이 돼서 올라와요. 네. 이게 이제 성숙한 이제 우리 정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정자의 모양이 지금 화면에서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동그랗게 나오면 기형정자예요. 그래서 앞이 우리 이렇게 그 새끼 손가락처럼 예. 이제 보시면 새끼 손톱 보시면 이렇게 약간 길쭉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여기가 목 부분이고요.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는데요. 사실 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정자의 머리에 보면은 첨체라고 있어요. 그 네. 첨체가 바로 모자거든요. 예, 근데 쉽게 얘기해서 그 모자까지 이쁘게 잘 씌워 있어야지 나중에 아기가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 네.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수정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뭐 올리브 남성 패밀리들을 보면은 워낙 또 다 튼튼하게 보여요. 저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자전거를 오래 타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오래 타가지고 그래서 전립선 치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 지금은 자전거 안 타니까 걱정하지 마, 성님아. 야. 아니, 자전거를 타든 작두를 타든 어디를 사랑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야, 독하다. 작두를 타던 뭐라든 알아서 해라. 사라져줬으면 좋겠어요. 사정된 정자가 난자를 이제 만나러 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학교 때라든지 이럴 때 배웠을 때 보면은 난자를 이제 정자가 정면으로 이렇게 가서 부딪히는 거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림이 그려져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정자가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자 있잖아요. 예. 그 이쁘게 쓴 모자가 우리 난자를 만나서 난자한테 나왔어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고요. 요 다음 밑에 그림 좀 더 확대된 그림이요. 이제 바로 모자를 벗으면서 나 바로 옆에 있다 해가지고 신호를 주면서 난자랑 정자가 비스듬하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자가 열리면서 모자를 벗으면서 정자에 있던 핵이 난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근데 좀 전에 이제 앞에 화면에 보니까 전체 불임 중에 남성 불임이 35%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65%는 여자들의 불임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한 15에서 한 20%는 남성하고 여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여성 파트너, 즉 배우자에게만은 보통 한 45에서 한 50%가량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자가요? 예. 근데 선생님, 이 남성들의 그 불임의 원인은 뭘까요? 그 사실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요, 정계정맥류라고 있어요. 그리고 2위가 사실은 저희가 더 연구하고 이제 풀어야 할 숙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원인 미상이 2위고요. 그리고 3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고환에서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면서 나오는데 이상이 발생하는 정로 폐쇄라고 하거든요. 그 이외에 이제 유전자 이상도 많이 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성기능 장애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 빨리 사정이 되는 조루라든지 또는 사정이 잘 안 되는 지루라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네. 네. 남성 불임의 원인 1위가 정계정맥류라고 하셨는데 어떤 자각 증상이 있나요? 정계정맥류가 아마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요, 네, 이 중에 한두 분은 꼭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정도예요? 자각 증상이 뭐냐면요, 고환이 뻐근하고 또는 뭔가 무지근하니 아래로 당기는 느낌을 받아요.
예, 그게 가장 큰 자각 증상이고요. 좀 심해지시면은 통증이 그러니까 정말 다리가 꼬일 정도로 예.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살포시 다리가 꼬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그럼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이 불임 부부가 늘었습니까? 요즘이 더 많아졌다고 하던데요. 농도 자체가 1ml당 최소 2천만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2천만 이상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500만 이하. 그러니까 밀리리터당 500만 이하라는 거는 정상 최소 기준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거의 7.5%에서 한 12%까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바로 이제 무정자분 같은 경우 상당히 증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무정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저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 1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100명 중에 1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요. 정자수가 어느 정도가 돼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새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나온 게 정액량은 최소 1.5ml로 감소가 됐고요. 기준 자체가. 예. 그리고 정제 수도 1ml당 1,500만 이상이 되면은 최소 기준을 만족을 시킨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을 얼마 후에 해야 될 텐데 저같이 이렇게 제가 솔직히 남들보다 좀 살짝 살집이 조금 있잖아요. 예. 살짝이요? 살짝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임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그 비만도하고 불임과의 상관관계를 이제 물어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초고도 비만 있죠. 네. 예, 또는 너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호르몬계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요. 거의 영향을 틀림없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체질량 지수도 같이 는다는 보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좀 더 젊었을 때, 뭐 20대 초반이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정액 검사를 통해서 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은 예, 그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또 흡연이나 이런 금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음주. 예. 음주 같은 경우에 남성 불임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예. 특히 이제 그 우리가 그 담배를 필 때 이제 흡입되는 니코틴이나 타르보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들이 우리 그 정관 내에 있는 우리 그 애기씨들 있잖아요. 아까 네. 그림 보셨던 그런 애기씨들의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술 같은 경우도요. 그 모드카를 뭐 하루에 반병 이상 드신다든지 소주를 뭐 반병 이상 드신다든지 이렇게 만성적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예, 고환에 거의 틀림없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002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4.57 즉 4.6대에서 그러니까 4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네. 예전에 비해서 한 7, 8년 사이에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그 환경이 즉 사회화가 되면서 네. 그리고 또 선진화가 되면서 많이 노출되면서 그런 어떤 우리 그 생식기 계통에 예.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게 특히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고환 내에 그 레이딕셀이라고 있어요. 그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에서 분비되는 거거든요. 즉 이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고환의 기능이 아마도 옛날같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예.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요. 예.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 그 남성 불임하시는 네, 학자 선생님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이제 컵라면이 나왔는데요. 예. 그때 이제 컵라면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네. 예, 컵라면에다가 뜨거운 물 붓고 좀 잘 사는 집에서는 이제 컵라면에다가 뭐 물 넣고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다가 렌즈에 돌렸죠. 예, 돌리고요. 전자레인지에. 예, 그러면서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플라스티사이저들 이 그 배합이 돼 있는 예. 예, 그 화학 구조를 열이 때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그게 배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컵라면 같은 경우는 물로 흡수가 되고 그것도 모르고 맛있어 그러고 막 마시게 되고 예, 이런 거로 사실은 아무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예, 그게 생식기 계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염경환님은 46XY예요. 어? 예, 남자로서 정상 예. 남성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6XX예요. 근데 이제 클라인펠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47XXY인 거예요. 하나가 뭐가 더 있네요. 예, 그렇죠. 그 X 크로모솜이 하나가 더 있는 경우예요.
네, 선생님 그러면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경우에는 유전이 될 수 있나요? 예. 클라인펠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대 초반까지도 우리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여자분들 폐경 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기 폐경 오는 것처럼 클라인펠터 환자분들도 20대까지는 만들어지다가 얘가 20대 중반, 30대 들으면서 고환에서 전혀 정자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즉 60, 70대 오는 남자 폐경이 이제 아주 일찍 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 아기가 유난히 반에서 키가 크거나 그리고 애가 반에서 애들하고 잘 어울리질 못하거나 즉 내성적이거나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일 간단한 거는 플러스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그리고 고환을 만져봤는데 고환이 내가 어릴 때 만져본 것보다 작네? 예,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요. 그때는 곧장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부모의 그 안심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하는 직업이 이런 예. 호르몬을 자극하는 이제 근육 운동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은 또 예. 해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첫 번째 검사는 혈액 검사. 체내 남성 호르몬 수치와 뇌하수체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 정액사정 이상증과 선천성 부신 증식증 등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질환 여부를 파악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액의 양과 정자의 수, 운동성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액 검사까지 완료. 과연 두 사람의 남성 불임 건강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둘이 다녀왔는데 먼저 황철순 트레이너는 뭐 본인도 걱정 안 하시죠? 워낙 누가 봐도 튼튼하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뭐든지 지나치면 안 하니만 못 한다고 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외모상은 뭐 굉장히 튼튼하다고.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두 사람의 남성 불임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염경환 죽지 않았어! 우선 그 남자들이 제일 관심 많은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제일 관심 많이 두세요. 근데 여기 수치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특히 연령대에 비해서도 굉장히 건강하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자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주분비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제 여성분들은 남자도 저런 게 있나 이러실 텐데요. 남자에서도 유주분비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적절한 농도가 유지가 돼야지 사정하는데도 이상이 없는 거고요. 또 유주분비 호르몬이 높은 경우에는 또 불임의 이유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유지분비 호르몬이 너무 높으면은 뇌하수차 종양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이상이 없으시고 다들 나머지도 정상 범위에 있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철수님한테 이제 프로포즈하는 여성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자들의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날파리들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 굉장히 싱싱하고 똘똘하고 쌩쌩한 애들이거든요. 잘생겼네, 애들이. 네, 그러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몸매도 부럽고요, 정자도 부러워요. 정말. 네, 이번에는 염경환 씨의 건강 날씨 설명해 상대적으로 주세요. 별로 다들 관심이 없잖아요. 아니 일단 해가 3개 떴습니다. 농도도 보시면은 6,500만으로 괜찮으시고요. 생존율도 좋으세요. 그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예.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넣어주면 불임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성 호르몬 주사를 이제 맞으시면은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느끼세요. 왜냐하면은 근육량도 늘고 이 주사를 맞으면 다시 밤샘 작업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젊음을 되찾는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남성 호르몬이 우리 외부에서 몸 외부에서 공급이 돼버리면 고환 내에 기능이 감퇴를 해요. 즉 고환에서는 더 이상 남성 호르몬이 생성이 안 됩니다. 또 한때 남성들한테 엽산이 좋다고 해서 일부러 사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한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엽산이. 예. 근데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진짜 좋은가요? 그 엽산에 관련돼서는요. 농도가 적절하면은 정자 생성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엽산의 농도가 많아지면 도리어 정자 생성에 방해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즉 뭐든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농도를 우리 몸에서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어느 한 뭐 음식이라든지 어느 한 뭐 비타민제도 뭐 특별한 성분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만 찾아서 챙겨 드실 게 아니라요. 골고루 섭취하시고 골고루 신경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